백기자의 C4원료 진행자 백연증입니다. 한국해운조합 동남권역본부의 김창진 본부장님을 모시고 해양에 대한, 해운에 대한, 그리고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동남권역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의 본부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동남권역 하나입니까? 지역에는 조합의 전국 항만에 10개의 지부가 있는데 통영부터 부산, 울산, 포항까지는 동남권역본부, 그다음에 여수부터 완도, 목포, 군산, 보령까지는 서남권역본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운조합, 영어 약자로는 KSA, 그죠? 어떤 조직인지. 해운조합은 해운업자의 상호 협조를 위한 조직을 규정하고 권익 증진과 해운업 발전 향상을 위한 해운 관련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적 기반을 둔 민간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년도에 최초로 한국해운조합이 만들어졌는데 관련된 법은 1961년도에 한국해운조합법이 기반으로 해서 한국해운조합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중이고, 해운조합의 설립 목적은 우리 해운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과 동시에 우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해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해운조합이 하고 있는 주요 기능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운업자의 공동이익 증진과 관련해서는 재해 대비한 공제사업, 그 다음에 임금채권 보장기금, 석유류 등등 공동구매, 또 사업자금 대부 등이 있고, 해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조합원 사업의 경영 지원, 또 해상 여객 운송 및 화물 운송의 경쟁력 강화, 내항 선원의 안정적인 육성 및 공급, 그다음에 선원의 권익 보호, 그다음에 연안 여객선의 전산 매표 시스템의 운영 등등이 조합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수익 사업도 이제 필요할 텐데, 대표적인 게 공제 사업이고,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공동 구매 중에서 기름, 선박류를 갖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공동 구매해서 좀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선박의 입장에서는, 선사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특히 공제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게 공제와 보험은 같은 용어인가요?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고 하는 기본적인 특성은 똑같은데, 보험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운영이 되지만, 조합의 공제 사업은 우리 해운업자, 특히 해운법에 기반을 둔 특정인을 대상으로 받는다는 데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해운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당연히 받을 수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불특정이나 특정된 것이냐의 차이가 공제와 보험의 차이일 뿐이지, 성격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사업도 한국해운조합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여객선을 이제 많이 타지 않습니까? 섬에 갈 때 그 터미널의 상당수가 한국해운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전국의 여객선 터미널을 한국해운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항이 제일 큰 항구는 아무래도 부산항일 텐데, 부산항에 있는 연안 여객 터미널, 국제 여객 터미널도 운영을 하나요? 과거에는 한국해운조합이 운영을 했었는데, 조합이 운영하고 있던 터미널을 BPA, IPA 등등이 만들어져서 BPA, IPA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운사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해운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조합원이 총 560개사, 그다음에 해운 관련업을 운영하는 준조합원이 1,570개사 해서 약 2,130여 개의 해운업자가 한국해운조합의 회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 우리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해운조합의 공제사업도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해운조합에 전화를 합니까? 그러면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게 저 병원에 데려다 줍니까?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육상에서 난 사고와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와 해상에서 발생되는 선박 사고와는 규모와 크기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가에서는 해경이라는 큰 조직을 통해서 해난 사고에 대한 처리, 구조 내지는 인명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조합이 이제 보험 쪽을 운영하면서 이제 공제사업을 특히 운영을 하면서도 똑같이 선사들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해경하고도 협조해서 방제 작업 또는 이제 인명 구조를 위해서 최대한 같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HMM 국내에서 제일 큰 선박회사 아닙니까? 그 선박회사도 한국해운조합에 가입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이제 HMM의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최근 시행했었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시행됐는데 조합이 중대재해로 인한 형사 법률 비용, 그다음에 형사 방어 비용, 그다음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등을 보상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해운 회사를 서포트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해운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은 한국해운조합 종합배상 책임 공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품을 우리 HMM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상품들은 일반 그 보험회사든 혹은 P&I든 이렇게 충분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품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HMM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입을 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단지 뭐 잘 안다 해서 가입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죠?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해운업 같은 경우는 P&I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으로 말미암아 발생이 되는 배상 책임. 그 배상 책임은 실로 막대한 손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류 오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그 피해 금액은 이루 측정할 수가 없을 만큼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태안에 발생했던 사고가 실제로 피해자도 수만 명이고 그 다음에 청구 금액도 몇 조 원에 이를 만큼 이제 컸었죠. 이제 이런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P&I 보험이 필수적인데 그러한 P&I 보험사조차도 아직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운영치 않고 있는데 조합이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현재 지금 우리 해운업자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4월 달에 이제 초대 동남 권역본부장으로 이제 취임했기 때문에 초대인 만큼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종의 역점 사업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남 권역을 만든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실질적인 우리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공제사업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의 최상의 공제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저희들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선주들과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감을 함으로써 선주들에게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조합원을 위해서 만든 취지처럼 최상의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권역 본부 내에 우리 뭐 다른 지역도 물론 여객선사가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여객선 터미널 관리도 잘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